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사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배당락 기림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테슬라가 완전 난리가 나서 증시가 결국 하락 마감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첫 번째, 이걸 빼놓을 수 없겠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테슬라. 어제 하루 동안 테슬라 무려 11%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르분들이 왼쪽의 차트를 보시다시피 야, 이게 이렇게 하락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도 엄청난 하락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 12월만 들어서 무려 44% 반토막이 나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총 69%나 급락을 했다고 하며 작년 말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대비 73%나 하락한 주가 수준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현재 테슬라 가격은 109.1달러, 100달러까지 간다라는 이야기 불과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실제로 진짜 깨겠다 이런 걱정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죠. 딱 10%, 그러니까 오늘같이 하락하는 거 한 번만 더 맞으면은 심리적 저항선이 100달러가 그냥 무너지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렇게 11%나 급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이유는 바로 상하이 공장이 9일 동안 문을 닫는다 이것 때문인데요. 뭐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에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결정이며 그만큼 차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 수요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 수요 감소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가 전부 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관련주가 전부 다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건들기 너무나 힘든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테슬라 좀만 사볼까 라고 고민되신다면 절대 내가 살 수 있는 전부 다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천천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처럼 큰 기업이 10%가 넘게 하락하는데 나스닥 버틸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시장을 망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치 LG 엔솔이 우리나라 증시를 흔들었던 것처럼 그런 느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어제 잘 버티던 애플마저 신저가를 결국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애플이 그나마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어제 애플은 그거를 깨고 결국은 신저가를 내고 내려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미국 안에서도 중국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코로나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에 알리바바, 바이두, 라스베이거스 샌즈 이러한 기업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며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게 상승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그 와중에 중국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죠. 자, 12월도 이제 끝나가는데 중국 관련주 그런 거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유종의 미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6월달인가요? 그때 초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꼭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는 ETF가 3,000개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우리나라 총 상장 주식수가 2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ETF만 무려 3,000개라고 하니까 시장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3,000개 돌파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상장된 ETF가 무려 32개이며 이 추세대로 다음 달에도 상장을 한다면 다음 달에도 3,000개 돌파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ETF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TF가 우리의 투자에 꽤나 많은 도움이 되죠.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주식 공부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개별 종목을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부족하고 그리고 또 우리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우주항공에 투자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뭐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든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때부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살 건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주식이 좋은지 어떤 주식이 진주 같은 친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주항공 테마주, 물론 그렇게 검색을 해서도 좋은 종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조금은 작전주에 가까운, 조금은 시가총액이 낮고 실적은 적자를 내면서 조금 위험한 기업들이 많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러한 ETF가 제대로 된 ETF가 출시를 해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ETF만 믿고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투자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안정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ETF가 개인 투자자, 특히 주린이들에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ETF가 좀 많이 생길 바라며, 그리고 이 와중에 그냥 단순히 지수만 따라가는 그런 ETF 말고 대형주만 가득한 그런 ETF 말고 다양한 산업을 초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ETF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증권, 중국. 하나증권이 중국의 리오프닝을 관심 있게 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소식은 거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당연한 소식이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수혜주를 언급했나 보니까 LG생건, 아모레취, 클리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증권이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의 걱정은 바로 이겁니다. 한이길이 근데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더 이상 안 쓴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러한 흐름 분명 나타나고 있었고, 그래서 LG생건, 아모레퍼시픽 주가 급락이 엄청났었죠. 하지만 이번에 중국은 3년 만에 또다시 재개방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경기장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판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브랜드가 중국에서 잘 나가는지 계속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혼란 속에 영웅이 탄생하는 것처럼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는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관련 이야기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중국인이 실제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몰려올까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가까이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 당연히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많이 가는 것처럼요. 참고로 코로나 전, 그러니까 2019년에는 무려 1년간 6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200만 명 정도, 한 3분의 1 토막이네요. 그 정도로 회복을 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10만 명밖에 안 온다고 하니까 이것만 해도 20배가 넘는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만 보복 소비, 보복 여행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나타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신고가 내는 기업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와중에 카지노 관련주가 신고가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되시면 카지노 관련주 어디까지 올라갈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와중에 단점은 있네요. 중국발 새 변이 코로나도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백신 한번 맞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갑자기 재밌는 소식이 나왔네요.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정답, 중국 말고 다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그 중에 1등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미세먼지, 코로나, 역사 왜곡, 더러움, 가짜 등등 정말 많은 이유가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길이 쓴 중국이 가장 싫은 거는 뭐 더러운 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크지 않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 왜곡, 이거만큼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밥맛 딱 떨어지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고 2등은 일본인가 하고 봤는데, 그런데 조금 놀랍습니다. 바로 스위스라고 합니다. 스위스가 2등을 차지, 그리고 3등에 일본이 랭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스위스가 왜 중국을 싫어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다만 이 와중에 특이한 부분은 2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딱 지금 제 나이입니다. 이 나이대의 반중 정서가 가장 강했던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반중 정서가 약하게 나타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 마케팅은 이것. 확실한 연말 마케팅은 연말 장식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조명이라고 될까요? 조명이 반짝반짝하게 박혀있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그러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은 12월 주말 입차 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방문자 수는 2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의왕 롯데 같은 경우에도 방문자 수가 12% 증가, 롯데백화점 본점 인근의 방문객 수는 91%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연말 장식 마케팅이 확실하게 먹혀 들어가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포토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쁜 것들은 우리 눈에 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또 MZ세대 젊은 사람일수록 SNS에 많이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인증샷을 찍으면서 판매량도 당연히 늘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2022년을 흔든 테마주.
올해 증시를 뒤흔든 테마주 1번을 꼽으라면 상한가를 7번 다녀온 현대사료가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주가가 8배나 상승을 했다고 하며 또 변동률이 높아진 것은 하이드로리튬으로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무려 2389%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현대사료, 그러니까 구현대사료, 현카나리아 바이오가 있는데 이 친구의 차트를 보시면 5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벌써 13,000원까지 하락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하락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한 최근 들어 급등했던 몇몇 테마주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떨어질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테마주를 공부하시다가 야 이거 좀 떨어졌으니까 다시 사볼까 라는 고민을 하실 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때까지 먹은 거 다 토해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올해 가장 핫했던 테마주, 증시가 부진한 틈을 타 시장을 흔들었던 테마주는 쌍용차 매각, 대선, 무상증자, 리튬 테마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테마주는 대부분 이렇게 급등한 뒤 계단식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며 테마성으로 오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당연하겠죠. 특히 증시가 부진할 때 오히려 오르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테마주 급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생각을 해볼 거는 작년에 올랐던 테마주가 올해 오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해도 되겠죠. 나타나봐야 그냥 하루 이틀 반짝 오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전부 다 쭉쭉쭉 하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핫했던 테마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야 이거 121선 지지했다 다시 올라간다 라는 생각은 이왕이면은 좀 접어두시는 게 어떻겠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는 한번 먹으면은 그냥 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LG전자, 내년에는 진짜 좋아질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를 한국투자증권이 외쳤습니다. 목표 주가 12만원. 다만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당연한 소리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주력 사업부인 가전, TV 등이 모두 적자를 내고 있으며 그 와중에 딱 하나가 효자가 있다고 하네요. 이때까지는 적자를 냈지만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지속적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부만 흑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애플카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 애플카도 없는데 전장 사업부가 잘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애플카가 터진다면은 진짜로 이 LG전자 주가도 빵빵 터질 확률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LG전자를 우리가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봤더니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적자인 TV, 가전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이클은 돌고 돈다 그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LG전자를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부산의 해상도시가 뜬다. 부산 앞바다에 둥둥 떠있는 섬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메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섬 자체가 둥둥 떠있는 그런 걸 만든다는 소린데요. 부산시가 건설 계획에 본격 착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해상도시 사업 시행자인 미국 오션익스는 타당성 조사와 입지 분석을 위한 기본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진짜로 이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나저나 이게 부산 앞바다에 생기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 헤비타트가 2019년 해상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시범 모델 건설지로 뉴욕, 아부다비 이러한 다른 후보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 후보지로 이렇게 부산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건설 예산도 부산시가 내는 게 아니라 오션익스가 부담하고 부산시는 인허가에 협조하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2028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완공이 되면은 꼭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리딩방 이렇게 속인다. 기르분들 혹시 지나가시다가 땡땡 투자대회 1등 이러한 타이틀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 잘하겠다. 당연히 실력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속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속이나 봤더니 바로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만 그냥 미리 사놓은 다음에 그 종목을 리딩방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몇 억 정도만 들어가면은 주가가 쭉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은 1등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등 타이틀을 딱 따고 사람들을 모은 뒤 자기가 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거 사세요 추천하면은 또 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팔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가장 최악은 어떤 주식을 딱 급등시킨 다음에 자기 물량을 전부 다 털고 나간 뒤 그냥 잠수를 타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물론 그 와중에 진짜 실력자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땡땡 투자대회 1등 이 말도 믿을 수 없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하면은 지 혼자 하고 있겠죠. 다음입니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 클 것.
오늘 한국전력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폭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시기는 전기요금은 당장 1분기 바로 코앞입니다. 다만 가스요금은 난방 시즌이 끝나는 2분기쯤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서 한 몇십 프로 정도는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적게는 20-30%, 많게는 50% 정도 더 낼 것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시는 ETN이 상장. 혹시나 기르분들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에서 이러한 ETF 아니 ETN이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이 ETN이 뭔가 봤더니 바로 채권 금리.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신다면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정말 간단하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채권 금리가 떨어질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 반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는 금리가 정점을 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0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3.6인가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최근에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 아니겠지만 한 3-4년 정도 지나면은 결국 금리는 또 낮아지겠지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채권 투자를 즐겨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 3배로 움직이는 채권 ETN이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고 그냥 채권 투자 말고 조금 더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3배로 움직이는 인버스 그리고 3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상장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앞으로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은 위험도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거의 매 분기마다 스벅 관련 굿즈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벅스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소린데 연말에는 당연히 다이어리겠죠.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도 17잔을 마시면은 다이어리를 주는 마케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가 중고나라에서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보통 2-3만원 이 정도로 비싸게 팔리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많이 다운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다이어리를 사러 가도 그래도 좀 이쁜 거 사려면은 10,000원대 정도가 넘어가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싼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타벅스 굿즈의 가치 그리고 메리트가 좀 줄어든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몇몇 소비자들은 괜히 17잔까지 마셔가지고 이걸 받았다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다렸던 그 소식, 다누리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가 긴 여행 끝에 달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요. 마지막 진입 기동을 어제 수행을 했는데 목표한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해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쭉쭉쭉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